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어떤 이슈거리, 이벤트적인 어떤 경제적인 거, 정치적인 거, 그걸 몽땅 다 뭉뚱그려가지고 금하고 비트코인하고 그거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세력들이 왜 결국에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암호화폐 일변에 어떤 그런 경제를 구현할 수밖에 없는지에 관한 당위성에 관해서 이번 영상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기 나와 있는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써놨더라고요. 자,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2만 불에서 4천 불까지 떨어졌어. 그럼 많은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 야, 이거 스캠이야, 이거로 인해서 너는 모든 재산을 잃을 거야, 이런 말들을 많이 지금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뭐 누가 뭐 알트코인 투자했어, 그게 많이 떨어지니까 그거 끝났어, 이제 이 시장 끝났어, 비트코인 좀 떨어져, 그러면 야, 이제 비트코인 폭락장세야, 7,000불까지 떨어져,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사람이 나타나는 거죠. 지금의 상황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만약에 8,000불까지 갔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 비트코인 들어봤어,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지금 시장 참여자 말고 이 시장을 그냥 바라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게 12,000불을 갔어요. 그럼 사람들이 내가 이걸 꼭 사야만 하나? 하는 어떤 물음표를 하나씩 던지기 시작해. 근데 이게 16,000불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난 이걸 반드시 사야만 해, 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시작해요. 그리고 2만 불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도달을 하면, 그때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2017년도 말부터 2018년 초 그때를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지금 시세가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여기서 뭐 패닉 나올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어쨌건 저는 큰 그림을 보고 가자는 의미에서 방송도 하고, 저도 시장에 참여해가지고 저도 트레이딩도 하고, 오래전부터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또 말씀드리고, 자, 그래서 2만 불이 분기점이 될 거야. 많은 어떤 일반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이거는 크립토 뉴스인데,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더리움 있죠. 이더리움 이스탄불 하드포크가 이른 12월 달에 이게 진행이 될 건데, 여기에 보면은 이게 포우로 진행되는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 익명성 기술 있죠. 익명성 기술을 Gcash를 이용해서 아토믹 스왑의 트랜잭션을 Gcash하고 상호 운용할 거다, 이런 얘기 뉴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향후 어떤 판세로 지금 이더리움이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간만에 반등을 했죠. 5점 몇 프로 정도까지 올랐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셔야 되는데, 어쨌건 저는 죽을 놈은 아니라고 분명히 생각해요. 향후 비트코인 ETF가 분명히 승인 나면 이더리움 ETF도 그 얘기가 슬슬 아마 시장에 돌기 시작을 하게 세력들이 만들 거라 분명히 생각하고, 뭐 비트코인 캐시부터 해가지고 뭐 리플 코인부터 해가지고 시총 상위 뭐 7개 정도 되는 코인들은 ETF까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더리움하고 Gcash하고 상호 연관관계 있다 말씀드리고, 자, 간만에 알트코인들이 살짝 반등이 있었는데, 제 카르다노를 대표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아마 다들 비슷비슷할 거예요, 이 차트가 아마 보시는데. 그래서 지금 보면 더블 바텀을 찍은 상태에서 살짝 반등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래서 이게 휩소일지 어떻게 될지 몰라, 아무도 몰라. 그렇지만 어쨌건 여기서 전저점, 완전히 올해 최악의 워스트 오브 워스트 전저점을 갱신하는 거를 어느 정도 세력들이 막아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상황을.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돌아가는데, 뉴스들은 또 희한하게 이게 9월 7일날 나온 뉴스인데, 비트코인 시총 점유율이 70%를 돌파했다, 알트코인 운명은, 이런 뉴스가 제가 요 근래 일주일 동안 본 것만, 지난 일주일 동안 본 것만 한 5개가 넘게 봤어요. 야, 알트코인 망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은 비트코인 시총 점유율이 지속해서 상승 전망한다, 성과 내지 못한 알트코인 파상한다, 그리고 생존은 10% 미만이 예상된다. 이 말은 맞는 말이죠. 물론 이 말은 맞는 말이야. 성과 내지 못한 알트코인은 파산돼야 하고 파산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실무라고 분명히 연관돼 있거나, 아니면 개발자 이력이 되게 오래된 코인들 있죠. 뭐 3, 4년 된 거, 그런 것들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설상 그게 알트코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 이런 뉴스를 오히려 역설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밑에 댓글들을 보니까 좀 약간 과관이야. 알트는 정말 대부분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 불장이 오더라도 망함, 실사용 가능성 높은 카카오나 다날 등에서 나온 코인이면 몰라도, 이런 얘기. 우리가 일반 대중들이 그냥 생각하는 어떤 그 표면상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고, 알트코인은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까지가 만지 노선임. 나머지는 절대 매수하면 안 돼. 불장이 오지 않는 한. 자,
이런 심리가 시장에 팽배한 지금 현재 상황이라는 거. 제가 그거를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는 암호화폐 전반에 관한 어떤 사람들의 보통 일반적인 생각을 써놓은 것 같은데, 초반에 돈 벌 놈들이 다 벌어서 이젠 돈 못 버는 거 아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냐마는 절대 큰 돈 넣으면 안 됨. 용돈벌이 하려고 하는 분들은 조금씩 솔솔하게 버는 거 봤지만 큰 돈 들인 사람들은 돈 날리는 거 수두룩 봤음. 이미 비트코인으로 돈 벌긴 힘든 다른 걸 찾아야 한다. 막 이렇게 써놨어요, 사람들이. 시장 심리가 지금 현재 이렇다는 거예요. 예, 시장이 거의 엄청나게 하락을 많이 했으니까. 자, 여기서 사람들이 투자 못해, 겁나서. 저는 그렇다고 보거든요. 지금 설상 오른다고 하더라도. 자, 이런 가치도 없다. 자, 대부분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상화폐 사기꾼들과 공범 기레기들한테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 흘렸다. 자, 이렇게 나오고, 자, 이제 떨어지니까 이런 말들 하는 거야. 올라가면 또 사람들이 말을 어떻게 또 쓸까요? 댓글을. 자, 그때 가서 나중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 거고, 저거 쓸 때나 있냐? 그리고 참 미친 짓거리 한다. 그 돈 있으면 달러나 사둬라.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 생각이라는 거죠. 지금 현재 달러가 어디로 갈지 누가 알겠어요. 달러가 고공행진 하다가 살짝 지난주 금요일 날 말인가 그때 까져가지고 지금 1200 밑으로 떨어지긴 했어요. 1200원 밑으로. 그래서 지켜볼 일이긴 한데 어쨌건 저는 달러보다는 암호화폐 투자가 더 낫다고 판단하고, 자, 이게 이제 댓글의 크라이막스인데, 비트코인이 돈이냐, 사이비 언론 플레이다, 그리고 돈이 아닌 걸 돈처럼 보이게 하는 이미지 상황극을 벌이고 있다. 시총 주식이냐? 시총이 이게? 화폐가 되려면 그건 물건이나 서비스 교환 수단으로 하자는 사회적인 약속이 있어야 한다. 암호에서 프로그램 돌려 전기 낭비에 얻은 포인트가 무슨 화폐이며 그런 짓이 어떻게 채굴이냐. 예. 이렇게만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를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써놨어요. 이런 댓글이 있어. 자, 그래서 제가 경제하고 정치하고 엮여가지고 제가 암호화폐 당위성에 관해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서부터 이제 시작인데, 자, 여기 보면은 마이크 펜스라는 이분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 밑에 있는 부통령이거든요. 이분이 근데 어저께 영국 총리 있죠, 보리스 존슨. 제가 요즘에 계속해서 언급드렸는데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브렉시트에 관해서 찬성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지금 보리스 존슨이 야당한테 엄청나게 지금 까이고 있어요. 투표에서도 이미 엄청나게 많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수세에 밀려 있어. 갑자기 근데 미국 부통령이 나타나서 이런 식의 언급을 하죠. 우리는 너네들이 브렉시트 하는 거, 자, 유로에서 떠나는 거 찬성해. 거기다가 더 웃긴 건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다가 이거를 리트윗했어요. 그 얘기는 본인도 강력하게 지지한다는 얘기거든, 사실은. 자, 그래서 코너 몰린 영국 총리가 미국 부통령 FTA 제안에 야당 비꼬며 응수, 여기 나오죠. 이 얘기가 뜻하는 게 뭘까요? 미국이란 나라는 이미 영국이 브렉시트 하는 거를 지지한다. 그리고 FTA까지 제안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또 다른 틀에 새로운 어떤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경제 인프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만약에 유로에 지금 한 가지의 다이어그램으로 엮여있는 영국이란 나라가 딱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나라들, 기존의 FTA 체결안이 없는 나라들하고 새롭게 어떤 경제 연결고리, 체인을 연결을 시켜요. 그러면 신질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의 기존에 없던, 자, 미국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어요. 자, 한국도 영국하고 지금 보면 FTA 체결을 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질서가 아니야. 그러니까 모든 게 지금 새롭게 리셋되고 새롭게 정립되고 새롭게 나아가는 지금 과정이에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자, FTA를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유로라는 어떤 그런 통화체계 지금 시스템 있죠. 유로라는 어떤 국가연합체. 자, 거기에 보면은 많은 통화들이 있어요. 유로가 있는데 20유로짜리, 50유로짜리, 100유로짜리, 500유로짜리가 있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2년 전부터인가 500유로짜리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이 발권을 안 해. 그러면서 서서히 밑으로 발권력을 줄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로 가고 있는 방향에 맞춰서 어느 나라보다 되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사실은 유로라는 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이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유로의 해체에 관해서도 유로라는 통화가 기존에 있지만, 만약에 영국이 분리돼 나오고 프랑스가 분리돼 나오고 이탈리아가 분리돼 나오고 만약에 터키도 이런 식의 만약에 이런 식의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면 과연 유로라는 통화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그걸 알기 때문에 고액권부터 줄이기 시작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게 뭐냐면은 IMF SDR 통화 바스켓에 있는
여기 보면은 5대 기축 통화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근데 유로하고 연결돼 있는 두 가지 통화가 있어요. 사실은 자 여기 보면은 유로가 30.93%고 파운드화가 8.09%야. 이 정도면은 거의 전 세계에서 통화 비중에 차지하는 게 40% 정도 돼요. 자 그러면 만약에 브렉시트 그게 노딜이 됐든 브렉시트가 됐든 그런 일이 만약에 발생이 되면 영국만 떨어져 나와서 분리되냐? 이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 현재는 아니긴 하지만 자 그러면 유로라는 통화가 여기서 흔들흔들 거리기 시작해. 그러면 다른 나라 통화에도 분명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거기다가 파운드와도 프로나 차지를 하는데 이것도 만약에 영향을 주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그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FTA에 관해서 이제 기존에 없었던 그 라인을 연결하는 것 같이 이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자 이제 금으로 넘어와서 골드 랠리 한 달에 1500kg을 개인이 순매수했다. 자 이런 뉴스도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이 보셨을 거야. 금값 고공행진 지속 전망에 1일부터 28일 KRX 금시장서 사들여 개장 후 역대 최장 금투자. 자, 이런 얘기가 뉴스 일면도에 제가 요즘에 본 것만 해도 15개가 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금 투자해야 된다. 금 더 오른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근데 금이 제한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가는데 제한적으로밖에 못 오른다고 어떤 그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고 그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자, 금이라는 거는 피지컬적으로 되게 물리적인 거잖아요.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개인들이 이거를 사가지고 다락이나 벽장이나 아니면 바닥이나 콘크리트 바닥을 깨고 아니면은 자기네 집 마당에나 아니면 뭐 어디 금고에다 아무도 모르는 지하실 금고 벽장에다 숨겨둘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또 자산은 될 수 있어. 자 그러면 그런 어떤 그런 일면을 세력이란 사람들, 국가를 운영하는 세력이란 사람들, 그리고 텍스를 매겨서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를 좋아할까요? 궁극적으로 나아가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무자료 거래도 물론 있긴 해. 지금은 성행하고 아직까지 그거를 국가에서 공인해주고 받아주긴 해. 자, 근데 금은이 골드 ETF가 기반으로 원래 되려면 이게 금의 실물 매장량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실물량이 이게 원래 있어야 되거든요. 포트녹스의 금 매장량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금 저장량이 없어. 그러니까 금이 그만큼 있지도 않은데 여태까지 어거지로 찍어낸 거죠. 어거지로 ETF를 위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어떤 그런 거를 풍선을 부풀려 놓은 거야. 근데 이 문제가 불거진 게 벌써 20년이 넘어요. 사람들이 말이 되게 많았어요. 금이 실물이 그만큼 되지도 않았는데 금 가격이 왜 오르냐 그런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일정 시점을 제가 못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런 지금 비트파이넥스에서 스테이블 코인하고 연관돼 있는 그런 의구심이 증폭되면 사그러들었다가 나오고 이거랑 약간 비슷해요. 아마 아시겠지만 자 거기에는 도이치뱅크하고 영국은행도 사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누가 암살당하거나 자살한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기사를 찾아보시면 아마 분명히 그게 팩트적인 기사가 있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국가의 권력자들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사람들한테 세금을 매겨야 돼.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물리적으로 내가 주머니에 넣어서 감출 수 있고 그거를 땅속에 묻을 수 있고 이게 만약에 자산으로 등극이 돼. 예를 들어서 지금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장기화돼. 예를 들어서 그럼 국가에서 많은 세금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서 금 가격이 엄청나게 상승을 해. 예를 들어서 2,000달러를 넘어. 그러면 그 금이라는 게 시중에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이 더 꽁꽁 숨길 확률이 되게 높다는 거죠. 무자료 거래하는 사람도 점점 더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럼 국가에서 그걸 용인하냐,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정 수준 못 오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사실 기본 바탕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금 가격이 일정 수준 못 오른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고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미국에서 양적 완화를 초반에 시작하면서 거의 한두 달 차이로 비트코인이 탄생을 했다. 제가 그거서부터 이제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보면은 이거는 추적 가능해. 감시도 가능해. 어디서 어떻게 전송이 됐고 그게 익명성이긴 하지만 지금 KYC를 이용해서 뭐 신원 인증에 관해서 그거에 관해서 계좌가 없는 벌칙 계좌는 점점 줄여가는 현재 상황이고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든 이걸 내가 어느 지갑을 통해서 이체를 하든 그게 결국 다 상호 연관돼가지고 국가에서는 이 암호화폐 어떤 비트코인이나 이런 트랜잭션에 관해서 다 볼 수 있고 세금을 여기다가 매길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텍스를 매기고 여기다가 비중을 더 두는 게 세력 입장에서 더 합리적이고 거기다 명분이 쓰는 게 아닐까요? 만약에 물리적인 금이 만약에 재산가치 상승을 해. 그러면 사람들은 콘크리트 더 깊숙한 곳에 묻어놓고 그러겠죠. 그러면 나중에 그게 거래됐을 때 세금도 안 나오고 그런데 국가에서 세금 추적도 못 하는데 당위성이 없잖아요.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야. 금 가격이 뭐 안 오른다 이런 걸 말씀드리려면 올라도 제한적인 상승폭에 끝나고 그 다음서부터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는 아직 비트코인 ETF가 승인도 안 났는데 결국에 승인이 나면 결국에 이 감시자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 감시자들, 국가 권력자들은 과연 어디에 손을 들어주냐는 거죠. 만약에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만약에 전 세계를 움직이는 아니면 한 국가를 움직이는 통제자야, 권력자야. 그죠? 근데 국가를 운영하려면 세금이라는 게 있어야 돼. 무자료 거래하는데 비중을 실어줘서 그 시장을 키워줄까요? 아니면 화한이 이렇게 관찰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키워줄까요? 자,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야. 암호화폐 일변의 세상이 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물리적인 금은 시세가 한정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뿐이에요. 지금은 뭐 많은 사람들은 이제 저를 욕하겠지. 금값 올랐는데 막 이러면서 비꼬는 사람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 근데 저는 긴 관점에서 보면 지금 비트코인 ETF가 승인도 안 나는데 지금 12,000불이잖아. 1,500불이잖아요.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나고 새로운 자산으로 등극시킬 거는 과연 금이냐 은이냐, 그러니까 금이냐 비트코인이냐는 결국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 지어서 말씀드리면 지금은 저울에 올려놓고 사람들이 금이 안전자산이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이냐 암호화폐가 투자할 만한 가능성이 있냐에 관해서 저울로 재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미 이 게임은 저울질은 끝났다.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장세가 아슬아슬해. 이게 올라갔다가 폭락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누가 알겠어요? 차트를 보고 100% 맞히는 사람은 없어요. 저도 여러 번 말씀드려서 어쩔 때는 예전에 이제 막 상승장이 있을 때는 픽을 들어서 많이 맞은 적이 있지만 그거는 상승장일 때 그런 얘기가 이제 통하는 거고 지금 이럴 때는 방향성이 애매모호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궁극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아슬아슬하게 의도적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죠. 사람들을 헷갈리게. 이게 진짜 투자할 만큼 값어치가 있냐. 근데 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권력자들, 국가를 통제하는 전 세계 통치자들은 결국에는 모든 트랜잭션, 모든 것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고 블록체인이 부동산하고 연관되고 블록체인이 주식하고 연관되고 SNS 기반의 이커머스하고 연관되면 거기에 무자료 거래가 있던 게 모든 것에 다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국가에서 세금이 지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세금량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앞으로는. 지금은 아니지만. 좀 더 구체적인 얘기는 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일단 말씀드릴 건데 이번 영상은 좀 얘기가 길어지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이제 1단락을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일요일날 아침이고 시세가 간만에 올라서 저도 이제 기분이 좋긴 한데 긴가민가 하다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입장 바꿔서 한번 제3자적 관점으로 비교 평가를 해보자는 거죠. 과연 어떤 게 더 타당한가? 권력자들 입장에서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을 뿐이에요.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꼭 끝까지 잘 투자하셔가지고 꼭 값진 투자 수익, 엄청난 투자 수익을 꼭 건지실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확신하고.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들 되시고요.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